하이 스윗!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그죠? 증강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좀 붐이 확 일어나려다가 좀 시들해져 버린 느낌이에요. 엄청 옛날에는 폰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저 멀리 몇 미터에 약국이 있고 저 멀리 몇 미터에 커피숍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찾는 어떤 위치를 찾는 그런 앱이 나왔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라기보다 뭐 유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로 길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한 2016년에 붐을 막 일으켰던 포켓몬고 같은 게임도 있었죠. 그리고 앵그리버드 AR 같은 게임, 그 뒤를 이은 그런 게임들도 있었고, AR이 한 번씩 히트 제품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다지 좀 오래 가지는 못하는, 흐름을 타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AR은 이제 좀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그보다 AR과 VR은 어떻게 다르죠? 그리고 애플 글래스가 나온다는데 그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장비가 나오면 그건 AR 장비일까요? VR 장비일까요? 네, 그 궁금증을 AR의 역사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씩 제가 애플은 AR에 꽂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정말?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애플의 증강현실 페이지입니다. 저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용암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건 좀 지구본이네요. 그죠? 네, 저렇게 애플파크, 우리 거실을 막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교실에서, 저는 지구과학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스크롤을 해 올라가면 무궁무진한 AR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한다 라고 나오죠. 마인크래프트 얼스 같은 경우에는 WWDC에서도 나왔던 거고, 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저런 프로그램, 안경을 한번 써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정원을 가꾸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라바, 그쵸, 용암이죠. 용암이 막 터지는 저런 느낌. 아폴로, 이케아. 네, 이케아가 제일 유명했죠. 한때 내 거실에 가구를 한번 놔보는. 그래서 가장 좀 유용한, 실제 생활에서 쓸만한 그런 AR 활용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죠. AR 퀵룩까지. 저 AR 퀵룩은, 우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AR로 만들어진 걸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AR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들, 앱스토어에서 더 찾아봐라, AR킷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이게 지금 현재 개발자용 페이지가 아닌데도 AR킷 얘기까지 나오죠. 애플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기술의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런 소비자용, 일반인들이 보는,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에 AR킷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건 AR킷이 굉장히 좀 대중화될 거라는 거. 전문가까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중에서, 일반 사용자들 중에서 좀 관심 있는 사용자들은 충분히 저 AR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AR킷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이는 수많은 앱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고요. AR in Education이 있습니다. 일단 애플도 AR의 첫 번째 용도는 교육 용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버렸죠. 저렇게 개구리, 저 앱으로 수많은 개구리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죠. 한번 개구리 해부를 AR로 대신해서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나? 라는 거고, 저런 여러가지 기술로 AR을 하면 좋다. 애플 펜슬도 같이 쓰면 좋다. 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라는 과목에서는 시빌세이션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저 앱을 가지고 역사적인 뭐 이런 게 로제타 스톤이죠. 그죠? 로제타가 이렇게 생긴 애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게 로제타의 실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매스, 수학을 위해서는 그냥 측정 앱을 써봐라. 측정 앱이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저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삼각형의 길이와 면적도 구해주나요, 혹시? 네. 저런 도형을 할 때 iOS의 기본 앱인 측정 앱을 쓰면 될 것 같다. 그리고 AR 마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드로잉을 AR 인터랙션이 있는 AR로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까 처음 해봤었던 프로피디아, 그쵸? 개구리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개구리를 AR로 만들어내고 개구리의 근육, 개구리의 내장, 뼈대 이런 것들까지 한 꺼풀 한 꺼풀 가상으로 벗겨볼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걸로 생물학에서 원하는 어떤 개구리의 기관, 어떤 동물의 움직임에 대한 걸 충분히 교육적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에서
저런 자연보, 그 WWF라고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저 곰돌이 있죠. 네, 팬서가 아니라 팬더. 팬서는 그쵸, 고양이과의 표범 같은 애고요. 팬더. 저 팬더곰 심볼 있는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재단에서 만들어낸 어떤 자연 환경과 관련한 막 비 내리고 강을 만들고 댐을 건설하고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저런 그래프를 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앱도 있죠. 네, 뭐 이런 앱들이 있고, 이게 사실 2018년에 만들어진 문서라서 지금 한 2, 3년 됐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문서예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애플의 웹페이지에서 항상 좋은 앱들을 추천하고 있고, 앱스토어에서도 좋은 AR 앱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어느 채널에서든 다 볼 수 있는 거죠. 스위프트아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개발자로서 스위프트아이 채널에서만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AR에 대한 오버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ARKit 1에서부터 ARKit 4까지. 제가 한 번씩 애플이 AR에 있어서는 구글보다 1, 2년 앞서 있어. 2, 3년 너무 심했고 1, 2년 정도 앞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정말인가? 저 사람 하는 얘기 진짜인가? 라고 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자신있게 AR에 있어서는 애플이 1, 2년 앞서 있어, 지금 애플 플랫폼에서 AR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면 가장 앞서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실제로 제가 요즘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AR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 상식 수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AR 오버뷰, AR 퀵 오버뷰죠. ARKit 1에서부터 지금 최근 WWDC에서 발표한 ARKit 4까지. 그래서 ARKit은 사실 AR이 처음 막 뜨기 시작한 게 2010년? 2011년 그때쯤이에요. 그때는 ARKit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AR에 있어서 애플이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지 않았고, 우리도 그냥 폰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폰에 액셀러로미터랑 자이로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폰을 쥐고 있는 방향과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움직임의 회전각, 중력의 방향, 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러면은 허공에 띄워놓은 핀은 이렇게 움직여야지, 사람 움직임과 반대 방향의 역방향의 움직임을 주고 역방향의 회전을 줘서 실제로 거기에 그 물건이 있는 듯한 그런 정도 수준까지만 했어요. 굉장히 초보 단계의 AR이죠.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 정도는 직접 만들어서 썼다고요. 코딩을 해서. 근데 애플이 ARKit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그렇죠, 2017년이면 한참이나 지나서죠. AR이 막 붐을 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돼서야 ARKit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어떤 AR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요? 뭔가 만들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 먼저 증강현실이라는 건 버추얼 리얼리티, VR하고 다른 게, 버추얼 리얼리티는 사람을 완전히 가둬 놓은 상태에서 안경 같은 걸 채워서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어떤 가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달리 AR은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위에 3차원 오브젝트를 넣는 겁니다. 카메라 씬 안에다가 그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AR이 좀 더 어려워요. 네,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마 이 슬라이드의 끝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고요. 넣을 3D 오브젝트는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ARKit은 오브젝트까지 주고 있진 않아요. 리얼리티 컴포저 같은 걸 쓰면 AR 오브젝트들도 많이 제공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씬 안에 놓고 싶은 3D 오브젝트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증강현실 엔진은 그럼 뭘 하냐면 평면 추적, 평면이 있어야 그 위에다가 물건을 올릴 거잖아요. 책상이라는 평면이나 바닥면을 찾아야 그 위에 오브젝트를 올리니까 평면을 먼저 찾고 사용자의 폰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상을 분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메라 화상을 분석해서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위치 회전시키고 렌더링을 한다. 네, 요 세 가지인데요. 트래킹이 평면을 찾고 거기다가 오브젝트 올리고 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베이비 스텝의 AR, 이 트래킹입니다. 트래킹만 가지고 웬만큼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렌더링이랑 제일 끝에 렌더링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플이 ARKit을 만들어낸 의미는 저 씬 언더스탠딩에 있다고 보거든요. 씬 언더스탠딩은 뭐냐면 사용자가 찍고 있는 화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뒤에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일단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캡처된 이미지, 카메라로 들어온 정보를 AR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저 화상에서 뭔가 정보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트래킹 정보도 얻어내고, 물론 엑셀러로미터로도 얻어내지만, 물건이 이렇게 움직였어. 소파가 저기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네. 그리고 사용자 디바이스에서도 이렇게 회전했다는 정보가 나오네. 아, 그럼 이만큼 회전했겠구나 라는 걸 화면을 통해서도 보정을 하는 거예요. 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AR 앵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AR 앵커라는 게 필요하죠. 실제 있는 사물의 위치와 방향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예를 들어서 저 소파 손잡이를 앵커로 딱 잡으면 저 소파 손잡이가 이만큼 움직였네. 소파 손잡이가 이렇게 회전한 것처럼 카메라 화면이 저렇게 나오네. 그러면 그걸 좀 언더스탠딩을 해서 소파 손잡이 위에 올려놓은 오브젝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끔, 마치 현실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려서 잘 안 보였죠? 네, 저렇게 소파 손잡이에 앵커를 잡은 모습이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건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AR입니다. 왜냐면 그냥 침대라고 하는 아이의 침대,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내용이라서 침대를 굳이 쓴 것 같아요. 어느 평면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동화책의 내용을 그냥 얹은 거잖아요. 평면 위에다가 그냥 얹은 거죠. 현실의 세계와 섞인 게 별로 없는 거죠. 현실의 세계에는 그냥 침대 보이일 뿐이고 평면일 뿐이에요. 애플이 이런 발표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그냥 침대 보일 뿐인데 저 동화책하고 어울리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거고요. 한번 안 써봤다면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AR. AR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렇죠. 포켓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포켓몬고가 사람들이 막 한 게 2016년이니까 지금은 2017년이에요. 포켓몬고가 히트치고 나서 애플은 AR 킷을 만들어냈다고요. 네, 저렇게 피카츄를 잡았습니다. 횡재했네요. 네, 이런 것처럼 AR은 저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트래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트래킹은 뭔가 물체를 추적하는 거죠. 저기 보면 정원에 가상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왜 가상인지 아냐면요, 저거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저 의자와 저 테이블을 굉장히 자주 보던 거라서 저거 어디 있던 오브젝트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런 그림자.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내가 움직이는 걸 그대로 추적을 해서 저 화면 안에 있는 가상의 테이블과 의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조금씩 미세하게 계속 움직임으로써 내가 찍고 있는 화상과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싱크를 맞추려고 하면 저게 쉽나? 가능한가? 그냥 아이폰의 움직임과 사람의 움직임만으로 그게 가능한가? 아니죠. 그래서 AR킷에서는 앵커를 잡습니다. 앵커를 잡아서 저 화단의 어떤 턱이라든지 아니면 화단에 있는 꽃이라든지 나무 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AR 앵커로 잡아서 그 앵커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그 씬이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사용자 디바이스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저 AR 오브젝트, 3D 오브젝트를 이만큼 회전시켜야겠네, 이만큼 이동시켜야겠네 라는 식의 계산을 해서 그만큼 움직여서 실시간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자,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점들이 화단에 있는 꽃이고 화단의 턱이고 그리고 나뭇잎, 나무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특징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저렇게 흰색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노란색 라인이 사람이 이동하고 있는 사람의 이동선이죠. 그리고 카메라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저 좌표계를 통해서 파란색과 연두색의 좌표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지금 현재 찍고 있는 화면을 분석을 해서 그 화면에다가 오브젝트를 올리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저 테이블에다가 컵을 만약에 올렸다 라고 하면 저 컵은 지금 현재 화면상의 빛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하이라이트가 맺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섀도우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조명 상태가 달라진다면 저 안에 커피잔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조명이 어두워진다면 저렇게 바로 하이라이트와 저 물건의 밝기, 사물의 밝기도 주변 광과 함께 어두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scene understanding, 씬을 분석하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가. 그리고 저렇게 요거 좀 재밌어요. 화면에다가 카멜레온을 넣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박수 소리 막 나고. 네, 카멜레온은 내가 움직이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위치를 저렇게 돌리면 저 카멜레온도 머리를 회전을 시키고, 그렇죠? 저건 지금 현재 저 테이블의 모서리, 그리고 테이블의 특정한 패턴들이 있죠. 나뭇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매끈한 평면이면 오히려 저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매끈한 평면은 AR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가까이 저렇게 가져가면 네, 카메라를 가려버리죠. 네, 그래서 초상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색깔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색깔을 지금 마음껏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탭을 할 때마다 색상이 바뀌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카멜레온을 어딘가로 옮기면 그 주변 위치를 분석해서 주변에 있는 컬러와 동일하게 컬러를 바꿉니다. 네,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ARKit 1은 처음 발표할 때 Scene Understanding, 그냥 단지 아이폰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아니라 아이폰이 찍고 있는 화면을 분석해서 그 화면 안에 있는 빛의 양이라든지 빛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깔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는 Scene Understanding 기능을 처음으로 넣은 겁니다.